자, 오늘은 누가 시작할 거예요? 다 같이요. 오케이. 다 같이 오프닝. 자. 하나, 둘, 셋. 지금부터 공부가 행복한 학교의 철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엔 무슨 수업을 했었죠, 우리가? 진보, 보수, 총정리 하려고 했는데, 안 끝났어요. 네, 계속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못 끝내고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수업에는 민간인님이 같이 합석을 했어요.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지역 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날 바로 해서 해줬는데요. 아직 못 들으셨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네. 그럼 안 되죠. 본인이 했는데. 미안하죠? 네. 목소리는 제대로 안 나와.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민간인님을 모시고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사람의 뇌는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죠? 맨 처음에 시스템 1이라고 하는 화충류의 뇌인 편도체가 먼저 움직여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감정 반응이 먼저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원시 포유류, 그 다음에 신생 포유류 뇌로 간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시스템 1이 먼저 움직이고 시스템 2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시스템 2는 뭐였죠? 생각하고 분석하는 거. 그죠? 근데 보수는 뭐에 강하다고 그랬죠? 공포. 공포. 그리고 보선. 그 이유는 화충류네. 그 자꾸 들을 보수 기분 나쁘니까 그냥 편도체라고 합시다. 듣는 보수 기분 나빠요. 앞으로 편도체라고 수정합시다. 자, 보수에 대한 뭐가 발달했다고요? 편도체. 편도체는 뭘 감지한다고요? 감정. 공포. 위기 상황. 그죠? 네. 자, 그래서 감정에 반응하고 공포에 반응하기 때문에 뭘 좋아한다 그랬죠? 위계 질서. 위계 질서를 좋아해요.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울타리. 그래서 항상 미국이 필요하고요. 일본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우리 뒤에 있다는 게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보수는 그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보수들은 어땠을까요? 중국을 섬겼겠어. 네, 그게 보수의 특성이에요. 왜요? 위계질서 좋아하고 확실한 거 좋아하고 불안한 거 싫고 하니까 누군가 든든한 백이 내 뒤에 있다는 것,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사대주의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예요. 왜요? 편도체는 뭐에 반응해요? 공포. 무섭거든. 내 뒤에 누군가 든든한 사람이 있어야지 좀 덜 무섭거든. 그게 보수예요. 근데 진보는 어떤 뇌가 발달했다 그랬죠? 생각하고 분석해요. 네, 전두요. 생각하고 분석하는 뇌. 시스템 2가 발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위기관리를 잘 못해요. 자연 그 상태로 봤을 때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보수는 어떻게 해요? 무작정 튀고 봐요, 무서워서. 그러면 진보는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구의 발자국일까? 우리 편은 아닐까? 뭐 이러다가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보가. 그래서 위기관리를 잘 못해요.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했었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얘기했었죠. 예. 공화당 지지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은 부시가 세금 감면을 하면 국고가 뭐예요? 국가의 창고죠, 그죠? 네. 국가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세금을 덜 받는데 국가의 세입이 증가해요? 아니요. 근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어요? 하네요. 막 화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했고,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진보주의자들은 민주당의 리더가 뭔가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거를 보여줬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최소한 가만히 있거나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거나,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처럼 보수주의자들처럼 막 우기거나 그런 일이 훨씬 더 적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책에서 나오는 게 똑똑한 바보 효과라 그래요. 보수주의자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똑똑한 바보가 된대요.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하는 신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문만 갖다가 들이댄대요. 그러니까 소설을 썼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썼으니까. 근데 그 소설을 들이대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우긴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미국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똑똑한 바보 효과. 보수주의자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훨씬 더 권위적이고 훨씬 더 위계 질서를 더 강조하고 데이터를 전혀 믿질 않는데요. 그건 조작됐다 그러고 다른 음모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 역효과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보수는 똑똑해도 더 바보다. 그래서 똑똑한 바보 효과라고 해요.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늘 같은 반응을 보인대요. 가만히 있거나 자기 생각이 자기가 주장하던 게 틀렸잖아요. 입다물고 있거나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는 게 훨씬 더 많대요. 최소한 우기진 않는데요. 네, 최소한 우기진 않는데요.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우기는 사람이. 그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를 들이대도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은 방어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무조건 방어하는 거예요. A가 옳다 그러면 A가 틀렸어도 무조건 A가 옳다. 방어 기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정치하는 걸 쭉 보면 알지만 억지 주장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보기엔 그럼 그게 억지 주장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진보 쪽 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뇌가 없어요. 왜요? 그 뇌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오류를 분석하는 뇌가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기고 뭐 이러는 거는 당연한 거죠. 선생님이 이 강의를 왜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 때문에 국정원이 막 딴 일 해요. 그죠? 딴짓하고. 그럼 사람들이 막 답답해하죠. 진보주의자들 얘기죠. 보수주의자들 입장을 봐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냐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네.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또 선생님 답답한 거 오히려 그게 답답해요. 왜 그걸 답답해하지? 보수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뇌가 없어요. 분석하는 뇌가 없어요. 뭐에만 움직여요? 자기 이익에만 움직여요. 항상 공포감을 느끼니까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공포로 반응하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적은 누구예요? 종북, 빨갱이. 이제 좌파 얘기 잘 안 해요. 좌파 얘기하는 순간 무식한 얘기가 돼가지고 좌파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원했던 것도 그거예요. 좌파하고 종북, 빨갱이는 같이 붙어 다닐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거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연구는 예일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인 댄 케이헌이 연구를 한 건데요. 보수주의자에게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은. 네. 진보가 보수가 되고 보수가 진보가 되냐 물어본 적 있죠? 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 댄 케이헌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참담해서 좌절을 했대요. 왜요? 교육으로 진보가 될 수 없대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좌절을 했대요. 이 결과를 보고서. 그러니까 위계질서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보수죠. 네. 위계질서를 좋아하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보수, 평등지향적이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보죠. 근데 그 보수의 뇌가 교육을 통해서 진보의 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보수 쪽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지식이나 정보는 무조건 무시한대요. 그 결과를 보였대요. 그리고 고집이 굉장히 세대요. 그 자기의 지식을 고집하는 게 굉장히 세고 어마어마하게 폐쇄적이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좌절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질문이 많이 나와서 이 얘기는 잊어버렸어요. 자, 보수주의자들은 평등을 싫어한다고 했죠. 네. 보수주의자는 왜 평등을 싫어하죠? 자기가 먹어도 자기 거예요. 네, 그리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귀족을 예를 들어봅시다. 귀족. 귀족은 정말 우아하고 고귀한 사람들인가요? 귀족이 맨 처음 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귀족은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이죠. 네. 전쟁에서 공을 세운 건 뭐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네, 재물을 빼서. 네, 재물도 많이 뺏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귀족에 오르는 거죠. 대부분. 근데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남을 죽여서 재물을 빼앗는 게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 근원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근데 돈이 있고 나니까 우화를 떨 수 있죠. 여자도 예쁜 여자를 구할 수 있고, 그죠?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제일 괜찮은 선생들 데려다가 교육도 시킬 수 있겠죠, 자손들은.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기반은 고귀함의 그 기반은 노블이 고귀한이라는 뜻이에요. 고귀해요. 다른 사람 죽이고 그 대가로 재물 빼앗은 게.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자자손손 이렇게 하는 게요. 그럼 우리 친일파 얘기해봅시다. 친일에서 돈이꾼 잡아 때려 죽여서 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를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살림살이도 더 늘리고. 근데 그건 언제 누구 거였어요? 다른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거거나 또 뺏은 거잖아요. 네. 그 재산을 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는 친일을 했던 잘못된 보수가 뭐가 됐던 보수는 보수가 맞아요. 왜요? 그 어느 나라도 보수는 전부 다 약탈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자, 네. 보수는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죠, 그죠? 네. 지키고 보호할 게 많으니까 보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역으로 뭐냐면 민주당을 봅시다. 민주당이 보수의 진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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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봅시다. 좌파는 언제든지 우파가 되고 우파가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좌파로 몰아가고 늘 이게 반복되는 역사라고 했죠. 네. 자, 그럼 진보하고 보수는 또 어떨까요? 자, 민주당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요? 보수예요, 이미. 자, 지킬 게 많아지니까 행동을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하죠.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진보주의자들은 언제든지 보수가 된다 그랬죠? 네. 위기 상황에서는, 그죠? 그게 네. 인간의 뇌라 그랬죠? 네. 지난번에 미리미리 군이 물어봤죠. 그러면 진보는 다 사라지고 보수만 남았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했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보수적이 보수가 되는 돼요. 거예요. 그래서 진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보수주의자가 계속 공포심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 했죠? 진보도 보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편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늘 공포를 이용해서 통치한다고 했죠. 그죠? 네. 기억나죠? 네. 예. 그러면 내가 진보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가진 게 많아지면 나는 보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걸 지켜야 하니까. 네. 네. 그러면 진보 보수 또한 좌파 우파처럼 어때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보는 마치 자기네가 권력을 잡으면 뭔가 잘할 것 같지만 처음엔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그 속에서 뭔가 내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번에 어디서 어디로 못 간다 하지 않았어요? 보수에 가신 네, 그래서 보수를 한번 간 사람은 진보를 회귀 못해요. 왜요? 지킬 게 많았잖아요. 다 이러면요. 다 이러면 다시 진보가 되겠죠. 그러면 보수의 재산을 다 뺏으면 진보가 돼요? 그건 모르겠네. 보수의 재산을 다 뺏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인류 역사상 해봐요. 할 수 있겠어요? 뺏고 진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겠어요? 돈 가진 사람은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찰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고 또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긴 적 많은데 4.19도 그렇게 해서 이겼고 60도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뭘 보여주냐 하면 보수주의자들한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래요. 아까 고집세고 폐쇄적이고 얘기했죠. 네. 네. 변화에 대한 저항이 무지하게 강하대요. 근데 변화에 대한 저항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냐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개방성이 부족하대요. 선생님이 또 하나 경험한 게 되게 독특한 경험인데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이에요. 대학까지. 근데 한 40 넘어서 서울에 왔어요. 선생님이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지하철 타는데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근데 20대 때 와가지고 서울을 좀 이렇게 직장 다니거나 이런 생활을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서울이라는 데를 전혀 한 번도 와보지 않다가 40 넘어서 서울에 오니까 막 어리벙벙해가지고 막 사람이 어리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막 씩씩한 사람인데도 그러더라고요. 막 그게 경험이 부족하면 그런 일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크고 넓은 걸 한번 보고 나면 여기 있는 거는 괜찮아지거든요. 그 큰 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순위가 53위까지 갔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70몇위 하면 감이 와요? 아니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그죠? 네. 180위까지 떨어졌다가 70위로 올라가는데도 하나도 안 좋아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눈이 한번 높아지고 나면 낮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보수주의자들은 뭐예요? 뭔가 경험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성 자체가. 네. 그래서 점점 더 보수주의로 가는 거예요. 진보는 근데 모든 게 다 개방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디든 가도 당황은 하고 놀리긴 하지만 긴장도 하겠지만 그거를 두려워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연구 결과가 인생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확실한 걸 좋아하고 안정된 걸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실제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편을 따르는 게 좋아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보수는 그렇게 권력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항상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하고 싶은 마음에 그 질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위계 질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스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걸 그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굉장히 잘 뭉쳐요. 확실하게 뭉쳐다니죠. 네, 왜요? 그럼 보수의 보스 있잖아요. 네네. 그 보스는 진보예요? 보수 중에 보수죠. 그 사람 다른 뭐 시켜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판단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보면 알지만 조폭이 뭘 열심히 해도 어때요? 뭔가 영화에서 그 우습게 나오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누리당 의원들 억지 부리는 거 봐봐요. 그들이 들고 나오는 기사 봐보세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소설 쓴 신문을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똑똑한 바보일까? 똑똑할수록 더 잘못된 걸 가지고 더 확신을 가진다고. 그래서 더 바보가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 그게 바보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도대체가 이 쓰레기들이야. 이건 다 치워버려야 돼. 왜? 질서. 질서 절연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돈도 가지니까 니들 4명이면 들어야 돼. 이게 그 보수의 머리예요. 근데 진보는 어때요? 진보는 잘 안 뭉쳐요. 왜요? 분석하는 데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늘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뭉쳐요. 진보가 뭉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진보는 보수에 거의 져요. 그럼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보도 뭉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위기 상황에서만 뭉쳐요. 진보 또한 다른 보수가 되는 거죠, 이번에. 자, 봅시다. 광우병 사태를 봅시다. 광우병. 보수는 어떻게 움직여요? 광우병 없어. 왜? 그렇게 믿으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계속 우기니까. 근데 진보 쪽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죠. 이걸 싸워야 되죠, 그죠? 싸울 때 뭉치잖아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보주의자들은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왜요? 늘 분석하고 늘 뭔가 평가를 해요. 늘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 진보는 어때요? 난장판이죠. 엄청 시끄러워요. 뭘 그렇게 잘난 애들이 많아.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질서도 없고 이거는 뭐 완전히 무슨 맨날 떼거지로 나가죠.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냥 시킨 대로 하지. 이게 보수의 생각이에요. 근데 진보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죠. 네. 둘이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네.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웃겨요. 왜 저러고 있지? 서로 열받으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수가 진보를 이기는 방법은 알아요. 어떻게 이겨요? 공포심을 계속 자극하면 돼요. 위기 상황에서는 진보도 보수가 되니까. 자, 진보 쪽이 보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뭉쳐다녀야 되죠, 그죠? 뭉쳐요, 안 뭉쳐요? 안 뭉쳐요. 뭉친 다음에서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계속 분석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엔 진보가 웃겨 죽겠고 진보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또 보수가 웃겨 죽겠는 거예요. 참. 자, 오늘은 철학서 여기서 마칩시다. 선생님이 할 얘기 다 했어요. 뭐 질문 있어요? 아니요. 알았어요. 아, 그래, 이 정도면 정리됐어요? 네. 선생님도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진화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는 진화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조금씩 임시 변통하듯이 그냥 그때 땜빵질 하듯이 이렇게 변해가는 게 진화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항상 판단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바보죠. 뇌가 발달을 못한 거니까. 네. 그죠? 파충류에 의해서 발달을 못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페이퍼 보여줬듯이 여기 보면 원래는 이 뇌만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서
요 뇌가 발달한 거죠. 덮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더 많이 생각하면서 이 뇌가 생겨난 거죠. 그럼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전두엽은 점점 더 발달하고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점 파충류의 뇌가 되는 거죠. 그죠? 반도체. 네, 편도체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똑똑한 바보 했죠? 그리고 교육 결과 얘기했죠? 교육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좌절했다. 자, 과학자들이 좌절했어요. 보수는 절대로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보수를 어떻게 보수해야 될까? 난 보수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거 연구해야 돼요. 그죠? 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보수를 먼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진보주의자들은 그걸 못해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밖에 못한다니까요. 진보는 어때요? 늘 분노하고 있어요. 왜요? 보수가 너무 이상하거든.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거든. 막 흥분하죠. 막.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밖에 못한다니까요. 화낼 필요도 없고 화내면 지잖아요. 그죠? 흥분하면 지는 거잖아요. 네.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정말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선생님이 진보와 보수를 얘기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자, 보수는 할 수 없어요. 보수는 고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교육되는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늘 발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발전하고 있나? 그거를 늘 점검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진보겠죠. 그죠? 민주당은 자기들은 진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매일 새로워진다는 거죠. 네. 매일 새롭게 되려면 난 뭐 해야 돼요? 매일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죠? 네. 자, 예전에 우리가 삼각산 재미난 마을 선생님 만난 적 있죠. 그죠? 네.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민주적인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네, 내가 먼저 민주적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네.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진보주의자들이 됐으면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보적이어야 돼요. 진보주의자가 돼야 되죠. 그죠? 네. 근데 우리 환경은 어떤가 보죠. 진보적인 걸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생각하는 법을 일러줘요? 아니요. 뭐만 일러줘요? 외우는 법, 그리고 위기질서, 네, 복종하는 것, 또 경쟁. 경쟁하는 것. 보수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진보는 보수로 교육되지 않아요. 지킬 것이 많아질 때만 보수가 돼요. 교육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보수가 교육이 안 된다는 건 진보도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 네. 그래도 되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 수업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이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